영어 독해 연습 6강의 2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2. The terms creativity and musician were once inseparable. In the classical world, based on the conservatory approach, the creativity part has seemed to have all but disappeared. Yes, we are all creative beasts in some form, but in classical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general, creativity typically equates with being able to recreate a piece of music slightly differently from the way someone else does. For the most part, the instructions on how to play the piece of music are written directly on the page, and the only part up for debate is how the instructions are to be interpreted by the musician playing that piece. Even then, there are generally accepted ways to interpret a piece of music that are considered conventional and stylistically appropriate. In every other genre of music outside of classical and jazz to some degree, creativity and creating something new is part of being a musician and is never separated from that. Nor does it rely solely on reproducing other people's music to exist. 듣기는 잘 들었죠?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based on, 무엇을 토대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conservatory,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각주에 있지만 음악학교, 모르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단어. 자, 두 번째 줄에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옵니다. has seemed to have all but disappeared인데, 일단 all but은 거의라는 부사예요. 자,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간 라인을 그려봅니다. 시간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has seemed가 현재 완료죠. 자,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뒤에 to have pp가 나오죠. 완료형 부정사라는데, 앞에 주어 부분이 creative part, 창의적인 부분이죠. 창의적인 부분은 거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답니다. 보여왔다. 이게 지금 보여왔다란 말이 빠졌네. 보여왔다. 해석을 내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할까봐. 보여왔다. 자, 이게 무슨 문법이냐면은 창의적인 부분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여왔다 할 때 사라지는 시간은 과거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쭉 이 사라진 상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죠. 지금 보니까 창의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없다가 아니고 이제 seem이라는 건 없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뜻이 이 안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고 사라져버린 시간은 과거잖아. 과거와 현재 완료는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료형 부정사를 쓰게 돼 있어요. to have pp. 과거와 현재도 시제가 다르죠. 역시 완료형 부정사 쓰는데 과거와 현재 완료가 시제가 비교될 때도 완료형 부정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to have disappeared를 만약에 문법 문제를 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여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넷째 줄에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can은 be able to로 바꾸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with can, canning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럼 be able to로 바꾸어서 with being able to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뒤에는 with can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with be able to인데 동명사가 being able to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작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이 대동사 부분이죠. 대동사 문법은 원래 수능에도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동사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구평도 그렇고. 이 문장 구조 안에서는 대동사 이 does는 앞에 있는 recreate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기 때문에 someone els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recreate a piece of music이죠. 음악 작품을 재창조하다라는 뜻으로서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두 동사를 받는데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돼요. 그리고 뒷부분의 명사는 날려버리죠. 그래서 동사 전체 부분을 대신한다 해서 대동사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영어 표현을 쓰지 않죠, 원어민들은. 그래서 대명사, 대동사, 대부정사 이런 부분들이 영어법에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전치사 on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의문 부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하우는 의문 부사예요. 의문 부사. 의문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완전한 구조와요. to play, play는 타동사죠. 연주하다, the piece of music이 목적어죠. 완벽한 구조를 취하고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지금 이 문법은 중3 기말고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 서술형이 나오든 문법 문제 나오든 지금 내가 중3을 강의할 때 이 문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시험 대비로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he instructions, 지시사항들인데 동사가 are이죠. written, 수동태잖아. 그리고 directly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 비동사 또 나오죠. 비동사 뒤에 이제 보가 와야 되는데 보도 지금 how 주어 동사인 소위 말하는 명사절이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옵니다. 이때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how는 뭐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 지시사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are to be pp죠. to be pp. 해석되어야 하느냐. by the musician playing that piece.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이 현재 분사죠.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무관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답이라서 3번은 날려버리고 4번 바로 들어가면 이때 then이 나오죠. 내가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때는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앞의 내용에서 그 지시가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때조차도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는 창의적이죠. 왜냐하면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에서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음악적 느낌이 다르니까 자기가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조차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있다. 보편적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창의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 이따 해석할 때 다 잡아줍니다. 이 질문 참 좋아요. way to 부정사죠. way to 부정사. 부사는 지금 accept라는 타동사의 pp형이죠. pp가 과거분사가 돼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죠. 어쨌든 부사는 형용사나 분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accepted가 way를 꾸미고 way는 뒤에 to 부정사 올 수 있죠. 그리고 to 부정사 interpret가 타동사죠. 해석하다. 뒤에 a piece of music, 음악 작품이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에 that are considered. 자, 여기서 that이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are이 동사예요. 그럼 선행사는 복수잖아. 이 방법들,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방법들,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consider는 밑에 문법 하나 정리해놨습니다. 능동태에서 주어 다음에 consider이 보통 5형식 타동사로 쓰이죠. 학교 문법 기준으로 말하면. 그 다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 형용사가 나옵니다. 목적 보호는. 항상 보호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 목적 보호인 형용사가 수식하는 부사가 바로 앞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구조가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죠. 수동태도 지금 2학년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2학년 기말고사에 중학교 2학년.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죠. bpp. 그 다음에 목적 보호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부사도 있으면 따라 내려오죠. 지금 위에 구조가 are considered 나왔죠? 형용사 and 부사 형용사 구조죠. 딱 맞아떨어지잖아. 아시겠죠? 이걸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보면 something new인데 thing로 끝나는 이 단어는 무조건 뒤에서 꾸미게 돼요. 형용사가. 그 다음에 and가 되어서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is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수냐 복수냐 문제를 내면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를 못 냅니다. 내신에서 출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논란에 휩싸이게 되니까 출제자도 머리 아프거든. 자, 그 다음에 over라는 단어 다음에 동명사 오는데 being a musician에서 이 being은 be는 become입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
자, 그리고 is never separated from인데 never이 부정어죠. 뒤에 노알이 있어요. 콤마 다음에 이 노알이 따라 나온다면은 앞에 반드시 부정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정적 뉘앙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알이 나오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rely라는 일반 동사가 does라는 조동사를 빼면서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이 도치 구조가 있다. 도치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서술형을 내도 되고 어법 문제를 내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서술형을 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내가 서술형이라고 적어둡니다. 이 끝까지. 서술형. 서술형. 아시겠죠? 글자가 좀 안 좋으나 다시 예쁘게 서술형. 꼭 서술형이 안 나오더라도 문장을 한번 문법을 공부하면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력은 분명히 늘어. 그 과정에서 해석 능력도 늘고 서술형을 잘한다는 건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서술형과 해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nor did it rely입니다. rely on이죠. sole이라는 단어는 부사예요. 부사. 오직. 됐죠? 그 다음에 on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reproducing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런데 reproduce라는 단어가 재생하다란 타동사지요. 타동사니까 뒤에 다른 사람들의 음악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는 겁니다. 문장 구조 분석만 잘해도 해석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 to exist를 뭐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존재하기 위해서인데 그 음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문법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러 갑시다. 이 지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클래식 음악과 음악 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문은 주제나 제목이나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무관한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창의성과 음악가라는 그 용어는 이전에는 뗄 수가 없었다. 불가분이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창의성과 음악가는 그 용어는. 다음 문장에서 컨설버토리는 음악학교죠. 음악학교의 접근 방법을 토대로 클래식 세계에서는 창의성의 부분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왔다는 거죠.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사라진 게 아니다는 겁니다. 클래식 세계에서 창의성이란 부분은 yes,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주제 문장이 창의성이 사라진 게 아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흐름하고 관련 없는 문장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1번에 그렇습니다 해놓고 우리 모두는 in some form이죠. 어떤 형태의 비슷한 단어가 원래 짐승, 동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특성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in classical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general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일반적인 음악 교육에서 창의성은 보통은 다른 사람이 음악 작품을 재창조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보통은 다른 사람이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 됐죠? 창의성. 그 다음에 대개, for the most part, 대부분 대개 how to play the piece of music이죠.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들이
onto the page입니다. 그 지면 위에 직접적으로 적혀 있답니다. 그럼 그대로 연주하면 되잖아. 그죠? 창의성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And the only part up for debate입니다. up for debate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논쟁의 단지 유일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부분은 how the instructions are to be interpreted by the musician playing that piece야.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에 의해서 그 지시사항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1번 내용에서는 클래식 음악에서도 일반적인 음악 교육에서도 창의성은 보통은 다른 사람이 음악 작품을 재창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과 일치된다. 약간 다르게.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페이지 위에 직접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연주하는 방법이. 근데 유일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작품을 연주하는 그 음악가에 의해서 그 지시사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부분이다 했죠. 그 다음에 3번은 필요가 없는 문장이고 4번 내려갑니다. 그래서 2번 문장에서는 분명히 창의성이 거의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있는 대로 연주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심지어 그때 좋다던데 이 그때는 뭐냐면은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에서 지시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그때 그 상황에조차도 내가 generally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대. 방법들이 뭐냐면 관례적이다 관습적이단 말이야. 그리고 양식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음악 작품을 해석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창의성이 딱히 굳이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작품 해석 방식에 있어서.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약간만 다르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죠? 그리고 지면에 다 적혀 있다고 했어요. 연주하는 방식이. 그런데 5번에 보면 In every other genre of music outside of classical and jazz to some degree까지 먼저 보면 클래식 음악의 바깥에 있는 즉 클래식 음악과 다른 모든 다른 장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재즈 이외의 모든 다른 장르에서는 창의성과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는 것, 즉 새로운 뭔가를 창조적으로 해내는 것은 이게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음악가가 되는 한 부분이야. 한 부분. 창의성과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는 것은 음악가가 되는 한 부분이라고. 그럼 이거는 뭐냐?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is separated from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대시 가리키는 음악가가 되는 거. 그것은 음악가가 되는 것과는 분리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창의성과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은 음악가가 되는 것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음악과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음악가한테 필요한 것이다. Nor does it only. 그것은 오로지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연주하는 그 사람이 그 음악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음악을 reproduce, 재생산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어떤 연주법이나 음악의 해석, 음악의 이해가 있다는 거지. 이게 진짜 창의적인 음악가가 갖춰야 될 내용이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글은 도입 부분에서는 창의성과 음악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는 창의성과 음악가가 불가분의 관계였다. 불가분이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클래식과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식 세계에서는 음악학교 접근법으로 창의성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 나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음악학교의 접근법으로 창의성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작품 재창조와 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식 음악과 일반적인 음악 교육에서 다른 사람의 방식과 약간 다르게 음악 작품을 재창조한다는 말이 나왔고, 작품을 연주하는 법에 관한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거. 왜? 지면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지시를 해석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도 없이 앞에 쭉 나온 내용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말로 반전을 하고 있어,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다른 장르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운을 띄우면서 클래식 음악 이외에 다른 음악 장르에서는 창의성 및 창조는 음악가의 일부분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재생산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나름의 독특한 창의적인 음악 해석이나 느낌이나 연주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말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질문은 독특하게도 마지막 문장에서 역접적인 연결사가 없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5번으로 답을 찍을 확률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답은 3번이죠. 관련 없는 것은. 지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지문은 분명히 수능에서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간접 연계로도 나올 수 있거든.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뽑았고 학교 내신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알겠죠? 잘 공부하세요. 창의성과 음악은 분명히 중요한 소재야. 알았죠?